절대 이 과일 드시지 마세요. 50세 넘으셨다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먹는 과일입니다. 혹시 아침에 바나나 드시나요? 아니면 오렌지 주스 마시나요? 둘 다 드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배웠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때문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5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입니다. 둘째, 신장을 보호하는 안전한 과일 3가지입니다. 셋째, 과일을 안전하게 드시는 5가지 원칙입니다. 6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수십 년 신장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5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일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요? 포도가 왜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업을 걸러왔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이 필터가 조금씩 낡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문제는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칼륨이 게다가 포도의 당분은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사과보다 2배 빠릅니다. 낡은 정수기에 갑자기 많은 물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버티지 못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2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포도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TV 보면서 달콤하게 드시는 게 낙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저녁 드시던 포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녁에 포도 드시나요? 아침에 드시나요? 저녁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신장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소화에 좋고 근육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 400mg이 들어 있습니다. 400mg이 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신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3분의 1입니다. 매일 바나나 하나씩 드시면 신장이 매일 야근하는 셈입니다. 신장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 공장이 매일 야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장납니다. 70세 이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를 드셨습니다. 몸에 좋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어지러웠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쉬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높았습니다. 바나나를 사과로 바꾸신 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바로 오렌지입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큽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분과 칼륨이 혈액으로 직행합니다. 알맹이로 드실 때보다 3배 빠릅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낡은 정수기에 고압으로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버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렌지의 산도는 방광을 자극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악순환입니다. 66세 한 씨는 숙면을 위해 매일 저녁 오렌지 주스를 드셨습니다. 몇 주 후 소변에 거품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저녁 오렌지 주스를 중단하신 후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포도. 둘째, 바나나. 셋째, 오렌지입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는 가장 위험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왜 같은 과일이 젊은 분과 50세 이후 분에게 다르게 작용할까요? 몸의 칼륨은 저울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저울이 튼튼합니다. 한쪽이 무거워져도 금방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저울이 약해집니다. 조금만 기울어져도 흔들립니다. 한국의 주요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신장의 여과 능력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30대의 70% 수준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노화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과일 선택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천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할까요? 다행히 신장에 안전하고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하고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배 속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당분과 칼륨이 혈액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합니다. 신장이 여유롭게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게다가 배는 수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수분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배출됩니다. 68세 유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소변의 거품이 몇 주째 계속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아침 오렌지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렌지 대신 배 3분의 1 조각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2주 후 거품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배 3분의 1 조각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제가 신장이 약한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왜일까요? 사과는 칼륨이 적습니다. 펙틴이 풍부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신장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마디로 신장의 친구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분이 천천히 방출됩니다. 신장이 처리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배터리가 천천히 충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과충전 위험이 없습니다. 70세 최 씨는 매일 아침 피로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바나나를 사과 반 조각으로 바꾸신 후 몇 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잘 씹으면 당분이 더 천천히 방출됩니다. 한 번에 반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는 눈에만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신장 혈관의 방패입니다. 블루베리의 푸른 보라색을 보셨죠? 이 색깔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신장 주변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서울대 연구팀 5년 추적 결과입니다. 73세 한 씨는 혈압이 불안정하고 오후에 자주 어지러우셨습니다. 제가 오후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러움이 줄었습니다.
블루베리는 1년 내내 냉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배. 둘째, 사과. 셋째, 블루베리입니다. 모두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혹시 지금 집에 이 과일들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과일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과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과일 섭취의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공복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배가 고플 때 과일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당분이 혈액을 직행하러 달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버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밥을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과일을 드세요. 그래야 신장이 천천히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 TV 보면서 과일을 드십니다.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습관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당분과 칼륨이 오래 머뭅니다.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해야 합니다. 공장이 밤에도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장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날 피로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과일 주스 대신 알맹이를 그대로 드세요. 과일을 착즙하면 섬유질이 제거됩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당분이 3배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것은 수도관에 고압으로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과 신장이 버틸 수 없습니다. 알맹이를 그대로 드시면 섬유질이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신장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150g에서 200g입니다. 이 양은 사과 반개, 배 3분의 1 조각, 블루베리 한 줌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 조금씩 올려야 균형이 유지됩니다. 한 번에 많이 올리면 기울어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2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나누어 드세요. 72세 한 씨는 저녁 식사 후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셨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칼륨 수치가 높았습니다. 아침과 오후로 나누어 드시기 시작하신 후 몇 주 만에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일 섭취니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둘째, 저녁 9시 이후에 드시지 마세요. 셋째, 주스 대신 알맹이를 드세요. 넷째, 하루 150에서 200g입니다. 다섯째, 2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신장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위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사로부터 신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혈중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높은 칼륨은 심장 부정맥의 원인입니다. 둘째, 신장 여과율 GFR이 45 미만이라면 과일을 하루 100g으로 줄이세요. 사과 반개가 100g입니다. 셋째, GFR이 30 미만이라면 사과와 블루베리만 드세요. 이 2가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과일은 아무리 좋아도 피하세요. 넷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약은 칼륨 수치를 높입니다. 과일과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과일을 드시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의사 선생님, 과일은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나요?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황금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9시에서 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아침 식사로부터 에너지를 얻은 상태입니다. 소화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장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배나 사과 한 조각을 드세요.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오후 업무나 활동 후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혈관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혈등 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녁 알겁시 이후에는 어떤 과일도 드시지 마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0세 이후 과일과 신장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입니다. 포도, 바나나, 오렌지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둘째, 먹어야 할 과일 3가지입니다. 배, 사과,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에 안전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입니다. 저녁 알겁시 이후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입니다. 열 50g에서 200g입니다. 2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겼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를 올바른 시기에 드시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변화로 건강이 크게 좋아진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렌지를 배로 바꾸셨습니다. 저녁 과일을 중단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신장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수면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과일 종류를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행동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저는 저녁 알겁시 이후에 과일을 먹지 않겠습니다. 또는 저는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를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적어주세요. 저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 상기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시지 마세요. 배우자분, 가족분, 이웃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분들도 잘못된 방식으로 과일을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하시면 한 분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실천하세요. 우리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월의 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눕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은 그 중요한 토대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심장, 혈압, 수면, 면역력을 보호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